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이 끝나고 지수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과거에 지수에 대해서 제가 예측한 방향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이야기했던 영상들을 좀 보고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 영상 일단 좀 들어볼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는 신도 예측 못하고 뭐 당연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현금은 다 써야 된다. 본인이 현금을 갖고 있다면 내일 혹시라도 추가 조정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추가적 조정이 나오면 현금은 일단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는 게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주식하는 분들 보세요. 다 괴로워하죠. 이럴 때는 돈을 이제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 아직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으면 내일 조정을 줄 때 이제 다 사용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뭐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더 조정이 준다면 이제 신용을 쓸 때가 왔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신용을 많이 써요. 근데 오히려 저점에서 신용 레버리지를 쓰면 제가 이게 방송이 10월 26일 방송이에요. 10월 26일 방송했을 때 지수를 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지수가 어땠냐면요. 10월 26일이면 이때예요. 제가 정확히 이때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제 이 다음날 내일 현금은 다 쓰고 신용 쓰세요. 이때 신용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 이때 신용을 썼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엄청난 수익이 났을 거예요. 계좌가 두 배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이때 진짜 신용을 쓴 분은 두 배가 아니라 거의 세 배까지도 계좌가 불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수에 대해서 예상했던 부분이 맞아서 좀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의 지수 흐름을 이야기할 건데 일단 요것도 좀 들어볼게요. 요것도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왜 떨어진지는 알고 저희가 좀 뭐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코스피 2.5%, 코스닥 2.6% 폭락한 이유 첫 번째는 코로나로 유럽이 봉쇄가 됐죠. 제가 이거를 과거에 제가 아니라 현재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때 시장이 대폭락 나온 날이에요. 이날도 말하자면 그때 10월 30일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어쨌든 폭락을 할 때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야기한 걸 제가 틀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때 당시 어쨌든 뭐 코로나 유럽 봉쇄되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다가 대주 3억 관련 이슈 신용도 역대 최고이다라는 이슈로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제가 걱정 마라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시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10월 30일 날 이야기한 겁니다. 폭락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전 진짜 제가 과거에 막 폭락할 때 이야기한 거죠. 최근에 지수가 거의 뭐 코스피 2900, 뭐 코스닥 뭐 900 갔을 때 이때 막 코스피 3000 갑니다. 이때 막 코스닥 1000 갑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이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날 대폭락할 때 코스피 3000 가고 코스닥 1000시대 간다고 이렇게 했어.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댓글에 야 너 뭘 믿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 막 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주장한 거는 화이자 백신 나온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한국에 투자해라 코로나 관리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대주주 3억 이거 말하자면 유예된다. 그리고 신용이 16주지만 반대로 예수금이 말하자면 역대급이다. 유동성이 역대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3000 시대 간다. 코스닥 1000 시대 간다라고 제가 이때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때 당시 댓글 제가 욕하는 댓글은 다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욕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볼까요? 지수 보면 제가 그 폭락장에서 이야기했을 때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뭐 천시대 얼마 남지도 않은 거고
지금 코스피는 3000이 아니라 3300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맞았는데, 그러면 그건 과거고,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오늘 뉴스를 보면 요걸 먼저 봐야 되겠다. 요거 먼저 볼게요. 이주열 이분이 얘기한 게 비툴 경고했죠.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총재가 비툴 경고했죠. 주가 가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린다. 말하자면 니네 신용 쓰지 마라. 지금 말하자면 너무 지수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폭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오늘 장중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늘 좀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밀릴까? 제가 좀 보면 일단 볼게요. 제가 계산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아까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 보세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 지금 최저가 2260이고 최고가 3260이에요. 이거 계산해보면 몇 퍼센트 오른 거냐면 3266 나누기 2266 하면 말하자면 거의 44% 오른 겁니다. 기억하세요. 44%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지금 코스피는 44% 상승했어요. 이해 가시죠? 44% 상승했는데, 그럼 코스닥은 얼마 상승했냐? 코스닥은, 자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최고 기준으로 할게요. 995 나누기 766 하면은, 곱하기를 했어. 다시 자 다시 하겠습니다. 995 깜짝 놀랐네. 995 나누기 766 하면은 29% 올랐어요. 29%. 아까 제가 몇 퍼센트 올랐죠? 44% 올랐고요. 얘는 한 29% 올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차이는 15% 차이가 나요. 이론적으로는 코스닥은 제가 생각하기엔 1150에서 1200은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나 그런 게 없을 텐데, 제 생각엔 그게 말하자면 키높이 맞추는 차원에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그거 말이 되냐, 네가 뭔데 그렇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잖아요. 댓글에다 욕 쓰지 마세요. 저번에도 뭐 욕하시는 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지수를 다 맞췄으니까, 과거에도 제가 이거 코스닥 1000 코스피 3000 간다고 할 때 이때도 욕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맞아왔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지켜봐야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저도 좋고,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도 좋은 거고, 제 생각대로 되길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돈을 버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분이 이제 비투를 경고하고 주가가 이제 가속하면 작은 충격에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도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만 거의 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분 한은 총재, 이분 이주열 형님이 얘기한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거 과거에도 이거 했었는데 2021년 지수가 폭락할까, 언제 폭락할까,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너무 올랐다. 이거는 오늘 말하자면 방향된 거죠. 이제 한은 총재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공매도 관련,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공매도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에서는 3월 재개 목표라고 확정을 줬는데, 자 정총리, 이분이 말하자면 현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 입장은 미확정이다. 왜 미확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서울시장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시장 선거 제3지대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왜 열리죠?
말하자면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는데 현 정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 이겨야지 말하자면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주는데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로도 국민들한테 인기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말하자면 공매도까지 이렇게 때려버리면 말하자면 정부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것 같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공매도가 또 연장될 수 있죠. 아니면 뭐 어떤 보완책이나 대안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고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에요. 금방 가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개미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미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생각에 공매도 관련 이슈로 지수가 폭락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1번, 2번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다. 그럼 미증시 관련 폭락. 자, 미증시는 지금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는 자 어쨌든 이거의 포인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월 20일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죠. 근데 1월 20일이면은 다음 주인데 취임하고 말하자면 나스닥이나 다우가 폭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 야 트럼프 때까지 멀쩡하다가 왜 내가 취임하자마자 폭락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엔 미증시가 폭락할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폭락을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내일 이야기할게요. 이게 할인을 우리가 좀 사야 되나? 이거 내일 이야기할게요. 이분이 하림 회장이 바이든 취임식에 간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일요일 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고 요걸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림 사야 될 것 같아. 이분이 바이든 취임식 가신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말하자면 폭락의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로 미국 중국 무역 갈등 관련된 부분으로 폭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주식 관련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TV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무역 정제 안 할 거래.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으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으니까 또라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끝난 거래. 그래서 진짜 무식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무식한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자, 미국이 원하는 건 패권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패권이 아니라 미국 자체가 원하는 게 세계 1위 패권이에요.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미국이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미국과 소련 냉전시대 아시죠? 제가 냉전시대 뭐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이때 말하자면 미국 소련 양국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뭐 원자력 관리 부분부터 어쨌든 계속적으로 전쟁을 안 했지만 싸웠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무역 전쟁이에요. 미국 소련 전쟁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무역 전쟁을 실질적으로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과 일본도 싸웠어요. 무역 전쟁을 아주 질기게 했어요. 지겹게. 보시면 자, 이게 미국, 일본의 무역 갈등에서 섬유 전쟁, 컬러 TV 전쟁, 철강, 자동차, 환율 이런 식으로 거의 1957년부터 1994년까지 엄청나게 거의 3, 40년을 계속적으로 싸워가지고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내가 졌어.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꼬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제가 얘기했죠. 그때 뭐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뭐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한국이 이렇게 있고 한국 좀 크게 그리자. 저번에
한국을 너무 짧게 그렸어. 그리고 일본이 요만하다 가자. 일본 요만하다 갈게요.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여기 있다고 하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일본이 이때 말하자면 무역 그 전쟁 관련해서 일본이 참패하고 뭐 러시아도 소련은 망했죠. 일본이 참패하고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한테 형님 제가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있을 때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이 있을 때 미사일이 날아갈 때 우리가 이 중간에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미사일 날아오는 미사일 중간에서 격추시키겠습니다. 사드 까세요. 사드 잔뜩 까세요. 저희는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굴욕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뭐야 아베 골프장에서 굴러다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아베 골프장만 치면 나와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하고 말하자면 굴욕적으로 말하자면 무릎 꿇게 하는데 중국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의미가 가운데 중에 나라국이에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이 있고 말하자면 주변에 말하자면 중국 입장에서 잡스러운 나라들이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국 나라의 마인드가 뭐냐면요. 근데 중국이 실제로 전 세계의 패권을 항상 잡아왔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아주 옛날 수천 년 전부터 봤을 때 중국 자체가 세계 최강국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생긴 지가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짧죠. 중국의 역사가 훨씬 더 깊고 세계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중국인 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현재로선 미국한테 밀린 건데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싶어 해요. 제가 그 관련 뉴스를 좀 몇 개 찾아놨는데 자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GDP가 미국은 자신의 절반 아래에 모든 나라들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마인드는 야 감히 내 GDP 절반을 넘어가? 너 나랑 싸우자는 거지? 요거 중국 요거 다 날라가야 돼요. 요거 다 날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을 굴복시켜서 GDP를 미국 절반으로 내리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뉴스인데 요거부터 볼까?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미국 추월 미리 대비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뭐 2035년까지 논의. 지금 여기 보면 그 중국이 자기 나라의 뭐 5년간의 계획, 이 5개년 경제 계획, 뭐 10년 이상 장기 경제 계획 이런 거를 수립하면서 미국을 따라잡은 후에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세계 경제 패권을 잡고 말하자면 세계 1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네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이 뭐 말하자면 2049년에 세계 최강국 목표를 야심 뭐 이렇게 두고 있죠. 2049년인데 지금 코로나로 미국이 타격을 입었으니까 얘네들 더 빨리 그걸 이루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 인터넷 기사 찾아보면 다 말하자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세계 경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 주식과 연관성이 깊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목표야. 나는 세계 최강국이 목표야라고 이야기하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영국 더 웃겨. 얘는 뭘 얘기했냐면 자 중국 8년 뒤에 미국 제치고 이게 너무 웃겨서 경제 대국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에서 이런 발표했어. 여러분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베스트 프렌드가 이런 거지. 야 중국이 너네 만만하게 보네. 8년 있다가 니네 따라잡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을 만드는 거죠. 영국이. 이게 전 이 뉴스를 보고 좀 웃겨가지고 아 영국 진짜 뭐랄까 좀 치사하다 야비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중국 골탕 먹이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그 미국이랑 싸우고 싶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야 미국한테 이런 거지. 야 이런 거지 영국이. 야 미국 너 중국 애들이 너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 이러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이 있다, 무역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폭락할까? 저는 이걸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거 말 너무 올라서도 폭락의 이유가 아니다, 공매도도 아니다, 미증시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너무 식상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트럼프가 있고 중국이 있다. 제가 트럼프는 성격이 중국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주먹을 어떻게 그러지? 주먹 잘 그렸죠. 이게 주먹이에요. 주먹으로 정면을 쳐. 니네 관세 먹어. 퍽. 중국을 때리죠. 대놓고. 너네 이렇게 말 안 들면 아주 혼나?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 대놓고. 근데 제가 보기엔 바이든은 그렇게 정면으로 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뒤통수를 칠 것 같아. 뒤통수로 주먹을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뭐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뭐 영국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뭐 우리나라가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닌데 싸우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역 그 갈등 아닌 갈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놓고 치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무역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네 가지의 이유는 폭락의 이유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게 국내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 관련 뭐 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특별한 이슈, 특히 선거.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마지막 해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나. 그런 다른 이슈로 말하자면 급락을 하겠지. 이런 과거에 이런 다 너무 뻔히 아는 사실로 폭락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새로운 뭔가가 터질 것이다. 터져야 하락한다. 그럼 그 시점은 언제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제 생각엔 그렇게 엄청난 폭락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전 내년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내년 초쯤, 뭐 어쨌든 내년 초나 올해 말이나 시장이 제 생각엔 물론 이런 거 이 정도는 하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건 하락이 아니야. 이것도 하락이 아니야. 제가 말하는 대폭락은 자, 더 크게 봐야 되겠네. 제가 말하는 대폭락 이렇게 볼게요. 이 정도는 돼야 대폭락이지. 이게 폭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폭포고 이거는 그냥 장난이지. 이거 동네에 무슨 뭐야 그 작은 시냇물 그죠? 계곡물 정도지.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대폭락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버티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어떤 지수 흐름에 따라 신용 좀 쓰세요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 이 정도 교통사고는 별거 아니야. 지금 좀 조정 줬잖아. 여기서 좀 더 하락하면 어때? 버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적절하게 신용 쓰고 그러면 계좌가 더 업그레이드 되니까 요 정도는 버틸만하다. 하지만 요 폭포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폭포가 언제 올 건가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안 온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말에 오늘 시장이 그 코스피가 2% 하락하고 코스닥이 2%, 거의 코스닥도 2% 정도 하락하니까 분명히 아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시장 조심해야 된다. 폭락한다. 막 겁줄 건데 쫄지 말자.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쫄지 마라. 그 말 결론은 그겁니다. 단기적으로 제 생각엔 폭락은 안 나온다. 요 정도는 와요. 요 정도는 언제 나올 수 있어. 그냥 오늘 날씨가 추운데? 야 오늘 눈 오니까 폭락시켜. 야 오늘 바람 분다 폭락시켜. 요 정도는 언제나 올 수 있지만 이런 대폭락, 폭포수 같은 폭락은 단기적으로 안 오니까 쫄지 말고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러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결론은 그 얘기하려고 영상을 만든 겁니다. 영상이 길었는데 어쨌든 주식 관련된 공부를 하려면 진짜 다 공부해야 돼요. 세계사부터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주말 동안 시간 나실 때 공부 많이 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